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 빼면 미국만 이슈앱선이고 나머지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는 전부 지금 저성장을 헤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도됐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유럽까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한때 세계 경제의 총화였던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0%대 경제 성장률을 올해 기록하는데 미국만 3% 경제 성장을 기록할 거다. 미국 예외주의,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 지금 세계에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미국 경제도 전부 이 대선용 가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대한 경제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부채를 쌓으면서요. 경제가 호황인 양 지금 가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 경제에서 엄청난 그늘이 지금 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벌써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부진, 청년 실업 증가 이런 현상이 이제 고착이 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률은 내년에 3.3%까지 떨어질 것이다. 가짜 성장률인데도 3.3%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을 기록할 거다. 2년 연속 역성장이고요. 일본은요.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 상승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수가 지극히 부진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미국이 잘 나가는 이유의 첫 번째 요소는 미국의 자산이 다 쏠리고 있어서 전 세계 돈을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으로, 중국에서도 미국으로, 일본에서도 미국으로, 유럽에서도 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그야말로 경제 위기를 빚으로 자초하면서 세계 돈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설비 투자, 생산 증가, 경기 활성화 이런 걸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착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무가요 GDP 대비 120%가 넘었고 자 기축통화 달러를 가지고 결국은 지금 적자를 감당하면서 이 강달러로 현재 미국이 버티고 있어요. 지금 유로화는 1달러 1유로로 유로화 생긴 이래 최저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이 무너짐과 더불어서 지금 부동산 신탁사들이 다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다 죽는다. 부동산 신탁사들이 경제위기 내관이 되었다. 자, 부동산 신탁사가 결국 약속한 기간에 공사를 마치면 수수료를 받는 건데 이게 지금 약속한 기간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지금 건설사들이 나자빠지니까 신탁사가 책임 준공을 떠맡아서 그래서 지금 건설사의 위기가 신탁사로 번지고 있고 그래서 신한, 교보자산, KB부동산 등 부동산 신탁사들이 전부 적자의 늪에 빠져들면서 부동산 이제 신탁사발 경제 위기가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롯데그룹이 139조의 이 자산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롯데그룹의 지금 한국의 랭킹이 재계 6입니다. 그런데 파산에 빠졌다고 끊임없이 찌라시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죽하면 직접 이 자산 보유 액수를 공개했겠습니까? 자, 롯데가 어렵게 된 부분이 롯데가 지금 돈을 엄청 빌리고 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제때 못 갚는다라고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고 직원을 절반 이상 내보낼 수 있다. 그러면서 롯데 관련 주식들이 지금 이 유튜브 영상에 의해서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롯데가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지고 롯데 이 케미칼이 한때 캐시카우였는데 올해 4,700억 적자를 갖다가 기록하게 됐다. 롯데 건설도 PF 위기로 지금 2년 연속 전망이 어려운데 지금까지 다른 계열사 도움으로 버텼는데 이제 한계에 왔다. 지난 11월 5일에도 대전의 한 시공권을 포기하면서 300억의 손실을 입었다. 자, 롯데 백화점이 한때 1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도 매출액에서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롯데가 부산의 센텀시티 백화점 문을 닫기로 했지요. 마산에서도 닫았지요. 그래서 롯데가 다른 백화점 그룹에 비해서 지금 이 굉장히 존재감이 미미해지고
이제 처지고 있다. 롯데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세븐일레븐 같은 이런 편의점 그리고 유통업체들,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지금 희망퇴직을 받을 만큼 어렵다. 자, 롯데그룹은 문제없고 위기론을 갖다가 퍼뜨리는 자를 법적 대응하겠다. 현금이 이만큼 많다 하지만은 롯데그룹의 위기가 과장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그룹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겠죠. 근데 롯데그룹만 그런 게 아니라 랭킹 10위 안에 그런 회사들이 몇 개 더 있다고 이야기가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기업들이 그야말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한때요, 삼성이 밀어주고 국가가 끌어주니 평택의 부동산이 펄펄 끓고 있다. 60조 삼성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가 평택의 위기다. 삼성발 호재가 사라져서 평택 부동산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몇 억 안 하는 평택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재라더니 경기도 평택, 이천, 안성 등 이 반도체가 있는 그런 지역에 삼성 반도체나 SK 하이닉스가 있는 지역에 지금 부동산이 미분양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번지고 있고 기업들이 3억, 4억 줄 거니까 자, 돈 받고 나가라고 지금 희망퇴직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바닥에 퍼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요, 내년에 연초에 추경을 갖다가 수십조 하겠다. 그래서 경제에 마중물을 넣어서 재정 확대로 경제가 활성화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문재인이 추경을 거듭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추경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빚내서 수십조를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 사유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에 추경이 주로 있었던 곳은 IMF 때하고 코로나 위기 때 두 개 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6.25 전쟁 때 추경이 있었고요. 22년간은 추경이 없다가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98년 2월에 지금 12조 8천억의 추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51년에서 98년까지 추경이 없다가 이루어졌죠. 외환위기 이후에 22년간 추경이 없다가 외환위기로부터 한 10년쯤 지났을 때 2009년에 금융위기가 덮쳤지만은 추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다 흔들리고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문재인이 7번의 추경을 했어요. 한 번은 14조 9천억, 또 한 번은 16조 9천억을 대규모 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3년 연속으로 안 하던 추경을 7번이나 할 수 있느냐 그런 비난이 있었죠. 근데 문재인이가 코로나 핑계를 대서 20년 4월 총선 앞두고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앞두고 그리고 또 2022년 3월 9일 대선 앞두고 추경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추경을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라는 게 경제 위기 상황이 지금 닥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 얼마 전에요. 또 더 있습니다. 16개 대기업 사장단이요. 9년 만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의 늪에 빠졌다. 상법 개정 멈춰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16개 대기업 사장이요.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현재 잘 나간다던 이 자동차가 2013년 이후에 최저다. 이 포스코의 철강이 지금 위기다. 심지어 석유화학도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롯데그룹의 이 차입금 30조가 넘었다. 무차입 경영을 한다던 롯데가 차입금이 30조 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경제 위기가 코앞에 있다. 아니, 경제 위기가 벌써 초반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